그대들은 은퇴 후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전원주택에서 농사 지으며 한가롭게 사는 삶을 꿈꾸시오. 자고로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 했는데 그대들도 그렇게 생각하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마당에서 진돗개 키우며 내가 심은 농작물을 따다 밥 지어 먹는 삶은 떠올리기만 해도 꿈만 같구려. 누구나 그러한 노후 생활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할 것이요. 나는 젊어서부터 늘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해주지 않았소.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고쳐먹었다오.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들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요. 실제로 아는 지인에게서 들은 동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요. 심 씨는 중학교 국어교사였어. 40년 넘게 교직에 있었던 심 씨는 은퇴하여 몇 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70세가 되어 아내와 함께 귀농을 하였소. 심 씨의 아내의 몸이 좋지 않기도 하였고 이전부터 계획했던 일이기도 했어. 오랫동안 도시에 살았던 심 씨 부부는 무척 설렜다오. 6개월 가까이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을 보러 다녔어. 몇 달간 집을 찾아다녔지만 어떤 집은 마당이 작아서, 어떤 집은 너무 커서, 어떤 집은 비싸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오. 그러던 차에 심 씨와 부인의 맘에 꼭 드는 전원주택을 발견했어. 특히 심 씨의 아내가 무척 좋아했다오. 여보, 이런 집에서 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네요. 그래? 밥을 안 먹긴 왜 안 먹어? 여기서 호박 따서 부쳐 먹고 감자캐다가 쪄먹고 그렇게 살면 되지? 심 씨와 아내는 그 집에서 사는 삶을 상상해 보았어. 땅은 5,000평 가까이 되고 뒤로는 산이 있었어. 그리고 땅 옆으로는 작지만 물도 졸졸 흐르고 있었다오. 본래 살던 사람이 부지런했는지 각종 농작물과 과실수가 심어져 있었는데 모두 탐스럽게 열려 있었어. 천장이 높은 2층 집은 밖과 안이 모두 황토가 칠해져 있었고 모양도 고풍스럽고 독특해서 풍기는 정취가 남달랐다오. 그리고 심 씨는 은퇴 후에 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런 집에서 창밖을 보며 글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았어. 사모님, 이것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주인분이 직접 토구를 만든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부동산 직원은 말을 하며 키가 작고 두꺼운 철문을 열어주었어. 그 안에는 김치독과 간장독 같은 항아리들이 많이 들어있었어. 어머나, 나 어렸을 적에도 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다 김치 두고 먹으면 엄청 맛나요. 맞아. 이런 게 있구먼. 바깥에 아궁이도 있고 평상도 있고 집도 깔끔해서 난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사모님 말이 맞습니다. 이런 톡을 있는 집 아주 귀해요. 내일도 보러 오신다는 분이 있는데 이 집은 금방 계약될 것 같아요. 심 씨 부부는 이런 집은 인기가 많다는 부동산의 말에 바로 계약을 진행했어. 그러고는 2달 뒤에 그 집으로 이사를 했어. 처음 몇 달간은 재미나게 살았다오. 아침엔 시끄러운 찻소리 대신에 새 지저귀는 소리에 잠이 깼고 처음 해보는 농사도 조금 헤매기는 해도 재미있었어.
도시에서 손님이 오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그런 행복이 또 없었다오. 이사를 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부녀 회장이 찾아왔소. 이 동네 오면 마을을 위해서 기부금을 조금 내야 해요. 많이는 아닌데 동네 사람들 다 내는 돈이에요. 말로만 들었던 마을발전기금이었소. 부녀 회장이 말한 금액은 300만 원이었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 다 자발적으로 내고 마을을 위해 쓰인다는데 안 내고 버티다가는 이 마을에서 편히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는 수밖에 없었어. 시골 인심이라는 건 다 옛말인 것 같네요. 마을 발전기금을 받기 위해 여러 번 찾아왔던 부녀 회장과 주민들에게 정이 다 떨어졌다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이 살던 이웃이 집으로 찾아왔소. 이 집 뒤에 있는 이 산이 내 땅이요. 근데 이 집 일부가 내 땅에 들어와 있어. 이웃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통해서 산집입니다. 그건 측량을 해보면 알 일 아니오. 비용을 들여 측량을 해보았더니 심씨의 주택 일부가 이웃의 땅을 조금 침범한 것 아니겠소. 부동산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소. 직접 이야기해보는 수밖에 없었다오. 집을 부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어쩌긴 뭘 어째. 집을 부수던가 내 땅을 사가던가 해야지. 땅은 혼자 농사 짓기도 힘들 만큼 충분히 넓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오. 임야 전체를 사가라는 이웃에게 사정하여 100평 정도만 떼서 사기로 했는데 시세보다 훨씬 높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오. 아니, 그러게 잘 알아보고 샀어야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이웃의 말에 어이가 없기도 했고 화가 났지만 이웃과 괜히 얼굴 붉히기 싫었어. 시세보다 좋기 두세 배는 비싸게 땅을 팔면서 한마디 보태야 직성이 풀리는가 보구려. 근데 무슨 암에 걸렸다 그러던데. 여기 원래 살던 집주인도 암에 걸려서 치료받으려고 도시로 올라간 거요. 무슨 집이 암 환자만 사는구먼. 이웃의 말에 심씨 부부는 어이가 없었어. 암이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난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온 줄 알았지. 근데 아닌 말지.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시나? 마을에서 심씨 부부에 대해 무슨 말이 오가는지 듣기도 싫었어. 작은 마을에 재밌는 일이 없으니 심씨 부부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대는 듯 했어. 내려와 지내는 곳이 고향도 아니다 보니 외지인에 대해 텃세를 부리는 마을 사람들의 넌덜머리가 났어. 심씨의 집은 마을 외곽에 떨어져 있어 이웃들과 많은 왕래가 있지 않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소. 하지만 집에서라고 마냥 평화롭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오. 시간이 좀 지나자 깔끔하게 가꾸어져 있던 밭은 이전 모습을 잃어갔어.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 보니 5,000평을 심씨 혼자 돌보았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끝이 없었어.
초보 농사꾼인 심씨가 관리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땅이었소. 농사를 짓다가 골병이 들 것 같았다오. 그리고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늘 고쳐야 하는 곳이 생겼어. 황토주택이라 균열이 가면 메꿔야 하고 지붕에 이가 나갈 때도 있었소. 하루하루가 고되니 책을 쓸 시간이라곤 없었소. 그리고 심씨의 아내도 전원주택 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소. 심씨는 바쁘고 지인들과는 자주 왕래하기 힘들어 외로움을 느꼈어. 도시에 살 땐 하루하루 할 일이 있었는데 시골에선 산과 물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오.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심씨 아내는 심씨가 외출을 하는 날에는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소. 내려간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도시가 그리워졌어. 심씨의 아내는 우울증이 생겼고 심씨는 일이 힘들어 둘이 다투는 일도 종종 생겼다오. 여보, 우리 다시 돌아가는 건 어때요?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이 큰 집 당신 혼자 관리하다가 없던 병도 생기겠어요. 집은 어떻게 하고 올라가? 우리가 산 것처럼 다시 팔면 되지 않겠어요? 고민 끝에 심씨 부부는 다시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다오. 노력은 해보겠는데요. 전원주택이라는 게 금방 팔리는 게 아니니까 언제 팔린다고 장담은 못 드립니다. 심씨 부부가 집을 살 때는 당장이라도 계약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부동산은 말을 바꿨소. 심씨가 집을 샀던 금액에 이웃의 땅을 추가로 샀던 금액까지 더해서 내놓았는데 한 달간 깜깜무소식이었다오. 점점 금액을 낮추는 수밖에 없었어. 계속 그곳에서 살 수 없었던 부부는 결국엔 샀던 금액보다 훨씬 손해보는 가격으로 팔고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야 했어. 결국 몇 달간의 전원 생활로 인해서 심씨 재산은 축났고 마음의 평만 얻었다오. 심씨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소? 실제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오. 그대들은 현실은 외면한 채 전원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상상만을 가지고 있진 않소? 노후엔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 꼭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 같소. 하지만 실상은 몸도 마음도 더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집을 고를 때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 몸만 누이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살아갈 터전을 고르는 것 아니겠소?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을 선택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 말해주겠소. 첫 번째, 교통이 편리한 집을 고르시오.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한 말이고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가능하리란 보장은 못할 것 아니겠소? 나이 들어 집에 고립되고 싶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디든 오갈 수 있도록 교통이 편한 곳을 첫 번째로 삼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요. 그러니 산속에 홀로 있는 시골집을 갈 생각일랑 마시오.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곳은 노년에는 절대 가선 안 될 곳이라오. 귀촌을 하였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것이라오. 두 번째, 병원과 편의시설이 가까운 집을 고르시오. 우리는 흔히 은퇴하며 살 집을 생각하면 나이 들어 텃밭 가꾸며 살 수 있는
한적한 집을 떠올리지 않소? 하지만 젊은 사람들보다도 편의시설이 가까워야 하는 것은 노인이요.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장을 보고 식당을 가는 일도 어려워서는 안 된다오. 병원을 오가기가 힘들어 전원 생활을 접고 도시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소. 한적한 곳에 살다가도 나이 들면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 하는 법이요. 예전에 살던 마을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계셨소. 마을 끝에 혼자 떨어져 있는 인적 없는 곳이었어.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없는 곳이었다오. 정류장까지 걸어가려 해도 1시간은 걸렸소. 자장면 하나도 맘대로 시켜 먹지 못하는 곳이었다오. 차는 물론이고 자전거 운전도 못하는 할머니는 시장을 한번 갔다 오려면 버려진 유모차를 지팡이 삼아 장바구니 삼아 왕복 2시간을 걸어야 했어. 젊은이들도 힘들어할 거리를 70 넘은 노인에게는 쉬웠겠어. 허리도 다리도 골병들어 나중에는 자식들 도움 없이는 마을을 오갈 수도 없었어. 골병든 노인은 또 병원을 다니기도 힘들지 않았겠소? 다행히 나중에 자식들이 도시로 모셔갔지만 할머니도 한평생 살던 집을 두고 눈칫밥 먹으며 사는 것을 원치는 않았을 것이요. 나이 들면 멀리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가까이에 있어야 하지 않겠소? 3번째, 근처에 산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고르시오. 자연에 둘러싸인 한적한 곳을 갈 수 없다면 비슷한 곳을 고르면 되지 않소? 둘러보면 근처에 산이나 산책로가 있는 곳이 많이 있어. 나무와 풀이 없는 삭막한 곳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소. 적당히 몸도 움직일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좋소. 4번째, 노후 자금과 여건에 맞는 집을 고르시오. 집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 작은 집에 살더라도 앞으로의 삶을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은 남겨둬야 하오. 노후에 무리하여 집을 옮긴다면 그보다 아까운 일이 없어. 집의 크기를 줄이더라도 여유롭게 사시오. 너무 큰 집은 고치고 가꾸다가 돈과 세월이 다 흘러가 버린다오. 5번째, 자식이 있다면 서로 왕래가 편한 집을 고르시오. 자식과 자주 왕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면 자식이 나를 들여다보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오. 그래야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만약에 상황이 와도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또 그래야 가끔이라도 자식 얼굴 한번 볼 수 있을 것 아니요? 거리가 멀면 멀다는 핑계로, 교통이 불편하면 또 그 핑계로 자식은 부모를 찾지 않는다오. 그리고 나서 좋은 집을 선택한 뒤에 그 집과 함께 나이 들어가시구려. 아끼고 가꿔서 보기 좋게 나이 든 나만의 집을 만드시구려. 꼭 넓은 마당이 있고 집 뒤에 물이 흘러야 좋은 집이요. 내가 정붙일 수 있는 집이 최고의 집 아니겠소? 어떤 사람이 말하였소. 좋은 집이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선 보금자리가 참 중요하다오.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결코 많지 않을 것이기에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라오.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